네, 39번부터 43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 지금 읽다 보니까 자꾸 나이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 나이테에 관한 글일 것 같아서 이렇게 네모로 개념의 표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도 활용하지만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점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와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이라고 나왔으니 먼저 심재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죠.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자,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 태수를 합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읽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모두 다 밑줄을 긋게 되다 보면 밑줄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밑줄을 너무 안 그으면 문제를 풀 때 해당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에다가만 간단하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 가장 부족한 부분에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이 어떤 생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자, 다섯 번째 문단.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백살나무의 연륜 연대기와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죠. 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정확한 연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살아있는 나무에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고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한 다음에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자, 이렇게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연륜 연대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와 또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표준 연대기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연륜 연대기를 이제 반복하면. 자,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연륜 연대 측정의 방법이 되겠죠. 연륜 연대 측정의 방법. 자, 먼저 선생님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아까 심재와 변제가 있었는데 심재는 나무 안쪽 부분이었고 변제는 바깥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연륜 연대 측정에서 목재 유물 나이테에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낸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자,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정도의 값은 가져야 통계상 유의미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단계로 표시를 해볼게요.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합니다. 자,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만약에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되겠죠. 변제가 끝까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이테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일 테고 그럼 그때 벌채를 했다는 뜻일 테니까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되겠죠.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자, 만약에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해야지 벌채 연도가 되겠죠. 자, 이때는 근데 우리가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합니다. 자, 이렇게. 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에서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고 했으니 자, 이제 중첩되는 부분으로 절대 연도를 부여하는데 이때 이제 변제가 완전하게 있냐 완전하게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다섯 번째로 벌채 연도 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무를 건조하는 기간이 1, 2년을 더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이렇게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문제 한번 살펴보죠. 39번에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문자답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문자답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윗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질문 던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선지.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대상은 나이테였는데요.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나이테의 특성 중에 나이테의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선지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심재와 변제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 위치에 따라서 두 개 심재와 변제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3문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3문단에 보면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문단에서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반대 상황, 부족한 요소가 아니라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에 나온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 문단에서 반대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자,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수피에 인접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 즉 수피에 인접하고 있는 곳은 이 변제입니다. 심재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수피에 인접한 부분은 변제가 되겠네요. 2번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심재와 변제의 설명에서 변제 설명할 때 생장세포가 활성화돼서 밝은 색상을 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심재를 설명할 때 진액이 내부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장세포가 활성화돼서 밝은 색상을 띠는 것은 변제의 특성이 맞으나 이 진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재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겠죠. 3번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무의 수령이라는 게 결국 나무의 나이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보면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제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변제 나이테 수가 아니라 합한 것으로 된다고 봐야 돼서 적절하지 않겠죠. 4번에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나이테의 너비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가 아니라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는 네, 여기 세 번째 문단 마지막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네, 4번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5번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연륜 연대 측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 목재 유물에 변제가 있어야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래서 변제가 없다면 즉 심재만 남아있다면 이 연륜 연대 측정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넘어가서 41번 문제 보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은 여러분 5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5번째 문단에 연륜 연대기라는 부분이 바로 이 기억 부분이었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륜 연대기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네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죠.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자 수종이 같더라도 동일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생장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6번째 문단에서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아주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2번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5번째 문단에 보면 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걸 연륜 연대기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너비 변화 패턴이라는 것이 꼭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것도 우리가 패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위 글의 내용으로부터 네, 추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생장한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서 세 번째 문단이었죠.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생장한 결과가 결국 여러분 뭐냐면 나이테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기 때문에 즉 이 앞에서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생장한 결과가 곧 나이테이고 이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는 연륜 연대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네, 4번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몇 번째 문단에 있었냐면 6번째 문단에 네, 6번째 문단에 네, 끝부분에 이렇게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에 A를 바탕으로 보기에 연륜 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보기가 길게 나오면 이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겁을 먹기 쉬운데요. 오히려 이런 보기들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측정 참고 자료는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 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게 바로 변제 아닐까요? 서랍 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에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료를 봤더니 A산 소나무가 있고 B산 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T값과 G값이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8번째 문단에 이 T값과 G값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자, 앞에 보면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볼 때는 T값이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보기를 보면 A산 소나무는 T값이 3.7로 3.5 이상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이지만 B산 소나무는 3.5 이하니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G값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의 값을 가진 A산 소나무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65% 이하인 이 60%를 가진 B산 소나무는 우리가 자료로 활용할 때 좀 유의미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A산 소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수령 100년과 150년에 해당하는 평균 개수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 부여 자료예요. 서랍 1, 2를 통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표준 연대기와 비교했더니 여기 부분이 바로 1700년, 그리고 여기 부분이 1800년으로 총 100년. 해당하는 유물 연대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심재고 이 오른쪽 부분이 변제인데 총 57개다. 이런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1번 선지부터 보죠.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T값과 G값이 유의미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조건이 있었잖아요. 3.5 이상, 65% 이상. 그러니까 A산 소나무가 활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적절하겠죠. 2번,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다. 여기 아까 나왔던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자, 지금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여러분 1800년이겠죠. 마지막 여기 나이테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그런데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이 변제가 완전하게 갖고 있을 때는 그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곧 벌채 연도가 되지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그 잘려나간 나이테 수만큼을 또 더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본 표준 연대기의 소나무는 A산 소나무였는데 자, 수령이 100년일 때, 지금 100년이죠. 수령이 100년일 때 변제의 평균 나이테 수가 개수가 6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물 연대기에서 알아낸 변제의 나이테 수는 57개죠. 그러면 변제의 일부가 잘려 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활용해서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3개가 더 더해져야 벌채 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벌채 연도가 1802년이 아니라 아마도 1803년일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할 때 그게 바로 수령 100년에 60개였죠.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는 그럼 몇 개? 3개. 우리가 아까 봤었던 3개일 것이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고 5번.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작 연도는 1804년에서 1805년 사이일 것이다. 우리 이 연륜 연대 측정 방법에서 마지막에 자, 벌채한 후에 벌채한 연도를 이제 확정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확정한 다음에 건조하는 기간인 1,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벌채 연도에 1, 2년을 더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벌채 연도 1803년에서 1, 2년을 더해주면
1804년에서 1805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에 A에서 2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A는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그 제작 연도를 밝히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자, B는 고사할 해당하는 부분인데 문장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고사하다라는 건 말라 죽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면 라는 뜻인데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측정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양의 크기를 재는 것을 측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아리다 라는 표현이 이 말을 대신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D는 보유하고 를 지칭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왜 마지막 이는 간주된다. 자, 간주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여겨진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